초등학교 때까지는 선행도 어느 정도 하고 심화도 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니까 완전히 망했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완전히 바닥을 깔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나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았거든. 이걸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 어떤 해결책을 가져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패자부활하는 그러니까 대역전의 드라마를 쓴 아이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치. 오히려 못했는데 갈수록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길래 저게 가능할까를 보면 그 해결책이 그치. 사실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밸런스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최상위권의 출발점이자 패자부활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뭐. 최근 우리 전국 강연 돌면서 끝나고 나서 개인 질문 받을 때 상담을 했을 때 좀 안타깝고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맞아, 있었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뒤통수를 맞았다, 후회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 맞아. 나 같은 경우에는 목동 강연 때 고1 큰아이 얘기를 하시면서 초등 때는 되게 잘했는데 중등 때는 갸우뚱 정도, 근데 고1 되자마자 성적이 퍽싹 가라앉는 걸 보고 정말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 나도 기억난다. 나도 되게 찡했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배신감마저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어. 나는 울산이 좀 기억이 나거든.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이었는데 일단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행도 어느 정도 하고 심화도 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니까 완전히 망했다 이런 말씀이셨어. 1학년까지는 초등 때 해오던 거랑 비슷해서 어느 정도 좀 버티다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완전히 바닥을 깔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나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았거든. 어느 정도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아이가 서술형 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아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중요한 걸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이 얘기는 좀 이따 좀 자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뒤통수 맞은 거에 이면에 보면 안 했으면 억울할 건 없겠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공을 쌓지 않은 것 같아. 정말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남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 어떤 해결책을 가져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패자부활하는 그러니까 대역전의 드라마를 쓴 아이들이 있잖아. 오히려 못했는데 갈수록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길래 저게 가능할까를 보면 그 해결책이 그치. 사실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문해력이랑 자기주도력 등의 잠재력에서 오는 그치, 거지. 그런 내공에서 오는 건데 반대로 이게 없으면 결국에는 무너진다. 맞아. 그리고 이 내공은 두 가지 균형에서 만들어진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잖아. 첫 번째 균형이 바로 교과학습 내 균형.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 뭐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 공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도, 그러니까 심화나 선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더해서 문제풀이 정도가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게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축이면 또 다른 한 축은 좀 남는 공부, 즉 교과 문해력 그리고 고난도 적용력 같은 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보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같이 키워주는 게 바로 학습 내 균형이거든. 그치. 근데 후자는 거의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뭐 그럴 여유가 있냐, 그치. 이거 하는 것도 바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러다가 고등 때 폭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문해력만 따져도 결국 문해력이 성장하지 않은 아이가 결국 어떠한 시험도 맞아. 잘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갖춰 주셔야 된다.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특히 수능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뒤통수를 제일 많이 맞거든. 그렇지. 왜냐면 범위가 그치. 엄청 넓으니까. 범위가 아예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한된 범위, 이렇게만 공부를 하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공이 이제는 필요할 때잖아. 이건 대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점수가 안 나오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악순환으로 가는 건데, 이게 초등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과 진도에만 얽매여서 진도 나오고 문제 풀고 진도 나오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사고력이 말랑말랑하지 않은 거야. 맞아. 수능은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잖아. 우리 가르치면서 그런 경우는 많지만, 예를 들면 투부정사다 그러면 투부정사 파트 안에서는 뭘 물어봐도 투부정사니까 애들이 문제를 잘 풀어. 이 내공이 수학은 왜 안 쌓이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양치기에서 나는 원인을 찾고 싶거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한 학기에 풀어야 될 문제집들의 개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없고 그냥 쳐내고 이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게 정말 아이들한테 남을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형 중심으로 공부하게 돼. 그래서 암기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암기는 말 그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서술형 문제를 초등 때 패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면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니까 부모님들이 막 어르고 달래고 하시다가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바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난 아이들이 딱 내신만 대비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내신만 대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마다 조금 수준이 다르잖아. 우리 학교에서 내가 이 정도로 A나 B를 맞는다라고 거기에 만족하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렇지. 근데 이게 학군제는 조금 덜해.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입으로 갔을 때, 혹은 지역에서 조금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다 뭐 이런다고 했을 때는 완전 우물안 개구리거든. 그때부터 내가 원래 A 맞던 아이였는데 3등급, 4등급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 멀리 내다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쳐내고,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 영어는 어때? 영어의 경우는 문해력 챙기지 않는 읽기, 그리고 객관식이나 단답형 위주로 학습하는 거. 이건 뭐 치명적이지. 그리고 이제 중등부터 시작이 되는 게 바로 내신 때 교과서 암기하는 거. 필요악이기는 한데 그렇게만 의존하는 습관이 들이면 수능은 답이 없다는 거거든. 그리고 어법 문제 양치기.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법은 어법 위주로 갈 게 아니라 라이팅이라든지 읽기라든지 이렇게 많이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냥 수학 아까 양치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렇게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반대로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서술형, 특히나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에서 서답형의 비중, 킬러 문제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수행평가 쓰기가 워낙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려면 그런 객관식 위주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문장들을 좀 써보는 그런 위주의 학습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책 읽기랑 병행해서 하고, 문법 학습이 들어간 이후로는 정확하게 쓰기, 문법 학습 자체도 라이팅과 연결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읽기도 문해력을 키우는 방식. 근데 아직도 그냥 읽고 나서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거든.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나서 내 걸로 소화하는, 물론 다독이 중요한 시기도 있지만 특히나 중학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는 조금 그 내용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어휘도 챙기면서 이렇게 학습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기를 지키는 거. 근데 요거는 이따가 두 번째 균형 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어때? 수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양치기를 하지 말아야지.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해야 되는 문제집은 나는 2+1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수준, 한 단계 높은 심화 수준,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거, 그때 한 권, 이렇게 해서 3권 정도만 풀어도 충분한데 그거 이상으로 가는 게 일단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계속 언급했지만 초등학교 때 서술형 문제 대비해야 된다. 요거 중요하고, 그리고 진짜 심화가 중요해. 근데 이 심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심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 수준보다 약간씩 높은 것들을 도전해가지고 초등 졸업하기 전에는 그래도 최상위 S라도 도전하고서 끝낼 수 있게 단계적인 스텝을 밟아주시면 좋지. 그치. 그러니까 이 교과서 배우력이 좀 말랑말랑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했던 유형만 벗어나면 어려워요, 싫어요, 이런 아이를 안 만들어야 된다. 사실 이게 또 핵심인 맞아. 거고. 두 번째 균형이 바로 영수 밸런스. 저희가 정말 많이 강조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영어 수학 밸런스가 얼마나만큼 중요하냐면 최상위권의 출발점이자 패자부활의 마지노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뭐.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포기해 버리면 사실 미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기별로 영어 수학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러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취학이랑 초등 저학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이때 학부모님들은 그냥 가볍게 수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는 가능한 아이라면 이때 사고력 문제집이랑 심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왜? 사고력은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좀 다양한 수학 문제들을 경험을
경험을 하고 생각하는 습관들을 만드는 게 그때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일단 사고력은 추천을 하고, 그다음 심화는 솔직히 위로 올라가면서 심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초등 저학년 때는 굳이 심화까지 뭐하러 시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 왜냐면 초등 저학년 때는 수학이 굉장히 쉬워. 물론 아이들 수준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쉽단 말이야. 그러면 심화 문제집의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아이가 학부모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성을 시키라는 게 아니야. 완성이 아니라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 어릴 때부터 그런 문제들 안 접하고 갑자기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최상위 같은 거 이렇게 주면은 애들이 그때는 알아. 이거 어려운 거잖아. 이거 어렵다고 했는데 나 이거 안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저학년 때는 그런 거 모를 때야. 그냥 엄마랑 조금은 어렵지만 도전적이지만 푸는 문제집 이렇게 습관을 들어주시면 그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 그때 영어 중요하지. 영어는 언어다 보니까 일단 좀 많이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지. 리스닝부터 시작을 해서 리딩도 읽어주고 많이 듣고 읽고 이길 중심으로 해서 또 아이가 따라해보고, 그러니까 결국 이때의 영어의 핵심은 영어 환경을 얼마만큼 잘 만들어 주시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고, 기왕이면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 그런 선호에 맞는 거 혹은 또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가 사실 미취학이나 저학년 때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감정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쌓일 수 있고, 사실 이때의 노출은 정말 다다익선이거든. 그치. 거기에 핵심을 쓰셔야 되지, 이때 너무 명시적이고 빡세게 무언가를 학습식으로 너무 접근한다? 이건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되는 중요 포인트라고 봐.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긴장하는 시기가 다가와. 왜냐하면 3학년 분수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근데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애쓰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이실 것 같아. 근데 설명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서 책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수학 공부가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수학 공부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한 수학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게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성이거든. 영어는 어때? 리딩이지, 리딩. 사실 3학년부터는 많이 읽는, 그리고 그 전은 많이 읽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근데 리딩인데 내가 소위 콜라보 영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때부터 좀 많이 할 수 있는 게 읽으면서 읽은 내용을 또 듣기도 하고 말하고 써보는 이런 활동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때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이 좀 많이 읽는 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해보면 더 좋거든. 그럴 수 있는 마지노선의 시기잖아, 중학년 자체가. 그치.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때? 고학년은 솔직히 수학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때인 건 맞지.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영수 밸런스에서 중요한 핵심 자체가 미취학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년까지는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물론 둘 다 중요한 과목이지만 시간적 투자는 영어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사실 고학년이 되면 수학을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중학년까지는 영어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해놓자, 이런 개념이 사실 있는 거라서 고학년이 되면 사실 수학 신경을 많이 써야지. 근데 수학이 4학년까지도 꼼꼼하게 성실히 잘 해왔다고 해도 5, 6학년 때 무너지는 애들 되게 많거든. 왜냐면 급격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런 때라서. 그거를 정말 잘 견뎌내야 돼. 그러려면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잘 올라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집 선택할 때도 우리 아이가 했던 수준보다 낮춰서 해줘도 괜찮거든. 5학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운 거 충분히 감안하고, 그리고 진도 같은 거 생각을 하셨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걸 못 따라갈 수도 있어. 뭐 전에 학년 때는 2달 만에 끝냈는데 왜 이번에는 못 끝내지? 그럴 수 있거든. 이런 어머님들의 여유?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도 똑같아. 5, 6학년 때 우리 아이들 영어가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야. 그런 영상도 우리 교접 채널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왜냐면 영수 마찬가지겠지. 가장 밸런스가 무너지는 시기가 5, 6학년이잖아. 맞아. 왜냐면 중등 대비가 돼야 되니까 뭔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부랴부랴 해서 갑자기 수준에 맞지 않게끔 어려운 내용, 갑작스런 너무 큰 변화, 그리고 갑작스럽게 문제풀이가 그렇게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너무 문제만 풀다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법 문제 양치기를 한다던가, 사실 이런 거 좀 피하셔야 되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내공을 쌓는 그 방향성은 사실 고학년에도 똑같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수 밸런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학습 포인트 시기별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시기
시기별로 학습 포인트들을 좀 잘 갖추면 사실 둘 중에 하나를 굳이 놔야 되거나 치우치지 않아도, 왜냐면 우선순위를 갖춰서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교집합 영상에도 영어 수학의 밸런스, 균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얘기한 이유가 그 시기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 성취도를 꼭 판단을 하셔야 돼. 그렇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는 가장 맞아. 근본적인 이유가 아이의 실력이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거든. 대부분 그럴 거야. 왜냐면 다 절대평가고 그치. 문제도 쉽게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고 좀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학습 로드맵과 계획을 짜셔야 된다. 그래서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거는 뭐 족보닷컴 같은 데서 실제 기출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학원에서 정말 주기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곳에 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레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또 교집합 영상에도 맞아, 무료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들도 소개를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결국은 딱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특히나 지금 입시제도, 교육과정, 그 다음에 평가제도, 유형, 이 모든 게 급변하는 정말 유례가 없는 맞아. 그런 정신없는 시기를 사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부했다가 그 유형이나 방식이 변해버리면 진짜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진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린 내공이 정말 있어야 된다. 정말 아이들이 말랑말랑 이런 학습, 사고, 능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은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치, 두 가지. 교과 학습 내 균형. 그러니까 지금의 진도 중요하지만 조금 남는 공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특히나 영수 밸런스에서 영수 간의 균형, 그래서 그런 학습 포인트들 잘 살려서 해야 된다. 시기별로 중요한 시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전에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랑 진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준비가 그치. 되죠. 고교학점제가 되는 상황 안에서 고교학점제가 반영된 이제 대입도 시작이 될 텐데, 입시 진로 놓고는 정말 학습의 방향성을 잡을 수 없다.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집합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지만 밴드를 통해서도 이런 바뀌는 교육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랑 요약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적 선택을 하실 때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했을 때도 교육적 선택, 교재 선택부터 시작을 해서 학원 선택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못해 해외 하나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관점 안에서의 선택을 하신다면 되게 후회가 없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뒤통수 맞지 않는, 특히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해주는 학원이라면 그게 좋은 학원이다. 또 그게 좋은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뒤통수를 맞지 않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균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 가시거나 또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 끝.